20여 년 전에 우연찮게 몽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역사의 현장, 몽골 좋은 오지까지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저만큼 몽골 현장을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취재한 결과를 가지고 1시간짜리 7편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일에서 야후 인터넷 사이트, 뉴스 사이트에 330회에 걸쳐서 몽골 역사 기록문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경제 같은 이야기를 한 200회에 걸쳐서 그렇게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15년에 YTN 사장을 해임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에서 석좌 교수로 조금 있다가 케이블 TV 협회장을 지내고 지금은 은퇴해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꽃하고 나무하고 같이 버섯 잡아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몽골 이야기 가운데 팍스 몽골리카 시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팍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팍스 몽골리카 시대라는 것은 몽골에 의한 평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 그래서 가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작용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당시 지구의 절반을 이 몽골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14세기 이때의 몽골 지배 체제를 역사학자들은 팍스 몽골리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 시대가 오면서 이 유라시아 지역은 거의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막혔던 길이 뚫리고 또 간격도 거리도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많은 상인들이, 외교관들이,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몽골리카 시대를 워싱턴 포스트지는 중세의 가트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워싱턴 포스트지는 1995년 송년 특집편에서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은 유라시아의 이 광대한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동서양의 경제교류, 그 다음에 문화교류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세의 가트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의 몽골은 상당히 가난한 미개한 유목국가였습니다. 군사력이라고 해봐야 10만에서 20만도 최대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서가는 문명국가들을 척도화시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한 국가들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전쟁에서 연성을 했던 징기스칸과 그의 군대도 상당히 반신반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만들어낸 야망, 대몽골 제국이라든지 팍스 몽골리카 시대 이런 것들은 개커덕된 성전이 만들어낸 수정된 야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집니다. 우선 이 징기스칸 팍스 몽골리카 시대를 완성하게 된 징기스칸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한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치, 둘째가 차가타이, 셋째가 오고타이, 그리고 넷째가 툴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차가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은 들어봐서 둘째, 셋째 이름은 좀 귀에 익을 것인데 첫째 주치와 막내 툴루의 이름은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징기스칸은 호레줌 제국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60대에
남송 정부를 나서기 위해서 나섰다가 지금은 중국의 감숙성 영하 해독 자치주에 있는 육반산이라는 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카는 셋째 아들 오고타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고타이 때 몽골은 전방위 세계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